네, 안녕하세요. 호떡쌤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요,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연구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연구부 이제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방과 후 수업을 신청받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부 업무의 한 절반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올해 이 업무를 맡으면서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업무를 이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쉬운 업무만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닌데, 올해만큼 정말 업무로 힘들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꽤나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업무 자체가 좀 힘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또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운데서 점검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재배포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두 번이면 이제 확인이 끝나는 내용들을 계속 수십 번씩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런 좀 업무적인 비효율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했고요. 그러한 고민 끝에 처음에는 이제 구글 시트로 이걸 구현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마저도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학 중, 그러니까 겨울방학 보충이죠. 겨울방학 보충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완성했고, 요걸로 이제 저희가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요,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좀 손쉽게 저희가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구세주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업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어떻게 구현되는지 빠르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이제 차치하고 그냥 구동되는 형식을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모드가 있고요. 수강 신청 모드가 아닌 이제 일반 교사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강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명렬표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제가 세팅으로 그냥 한 번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2학년, 3학년. 자, 명렬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교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교과 설정이라는 건 예를 들어 중식 신청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자기주도 학습을 신청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 다음에 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냥 위에다가 쭉 제목 입력하시면 되고요. 요 항목 분류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롭다운. 드롭다운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신청이라는 건 체크박스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날짜별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월요일 자기주도 학습, 화요일 자기주도 학습, 수요일 자기주도 학습 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이 총 5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다 신청이라는 이름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은요, 저희는 받지 않는데요. 입력은 아이들이 실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걸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구글 폼에 있는 드롭다운, 체크박스, 그 다음에 단답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냥 여기 쭉 쪼개주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좀 선택의 폭이 넓으면 많이, 선택의 폭이 좀 좁으면 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 시트의 기본은 노란색, 이렇게 요 노란색이죠. 옅은 노란색. 아이보리 색깔이라고 하나요? 요 아이보리 색깔은 건드셔도 되지만 다른 부분들은 잘 건들면 안 된다. 그 부분만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랫부분은 건드셔도 됩니다. 아이보리로 안 한 이유는 어디까지 늘어날지 몰라가지고 제가 표시를 안 한 거고요. 당연히 여기 바꿔주셔야 되고요. 주의사항은 여기 적혀있는 요 과목명이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월요일 국어 기본을 선택하면 목요일 국어 기본이 자동으로 커플링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면 이게 선택되고요. 요거 선택하면 요것도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다르거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면 국어 기본 1, 국어 기본 2 이렇게 과목명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셔가지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세팅은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네,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세팅만 해주시고요. 자, 수강 신청 모드를 이제 ON하고 바로 들어가면 웹사이트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당연히 아이들한테 배포가 될 거고요. 아이들은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만 된다면 그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핸드폰 창을 보여드리면 아이들은 핸드폰 창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테마 고를 수 있고요. 적당히 예쁜 테마로 고르면 되겠죠. 아이들마다. 자, 아이들은 학년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반을 선택합니다. 지금 1번밖에 없기 때문에 1번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 학번 번호를 입력하면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떠서 아이들이 이름이나 학번을 잘못 입력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구글 시트나 혹은 이제 구글 폼을 사용하시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이런 신청 과정들을 구글 폼으로 많이 받으실 텐데요. 구글 폼으로 받았을 때 최대의 단점은 아이들이 오타를 계속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계속 수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잡아내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선택만 할 수 있는 그것만 딱 줬고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중식 신청, 이렇게 신청 체크박스로 되어 있죠. 월요일날 있는 과목들. 국어 기본이 아까 커플링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국어 기본을 고르면 아마 목요일날 국어 기본이 골라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화학을 고르면 화학도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체육 입시 실기가 지금 월화, 목금 모두에 커플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고르면 전체 다 체육 실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교과 이름이 걸려 있는 것들은 커플링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골라집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했냐? 월요일날이랑 목요일날 커플링 되어 있는 과목들을 아이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커플링을 해서 월요일을 고르면 목요일이 되고 목요일을 고르면 월요일이 되게끔 좀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요새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요. 네, 요 저장된 내용은 당연히 이제 구글 시트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돌아가게 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아이가 만약에 신청했는데 까먹었다. 혹은 아이가 신청을 했는데 잘못 신청했다 하시면 그대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되어 있는 목록이 이제 뜹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만약에 학번과 이름을 잘못 이제 다른 친구의 이름을 골라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마지막에 단임 확인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아이디를 만들거나 고유 번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일과 오히려 더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청할 때 잘못 입력하더라도 마지막에 어차피 단임이 확인 과정을 거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좀 오픈된 형식으로 신청은 열어뒀습니다. 자, 신청이 모두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여기 설정 부분에서 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오프를 해주시면요. 자,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사창이 뜹니다. 자, 교사창이 뜨는데요. 교사창은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창은 누구를 위한 거냐?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그리고 업무 담당자를 위해서 만든 창입니다. 네,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요런 창이 뜹니다. 자, 요거는 이제 PC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생님이나 혹은 교과교사들은 PC에서 이제 진행할 거니까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좀 입력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교사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미리 설정할 수 있게 했고요. 1765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테마가 굉장히 이쁘죠? 요게 제가 3월을 준비해서 미리 3월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마 6월이나 그러니까 3, 4, 5니까 6월 달 되면 요게 이제 내리는 게 막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9월, 10월 되면 낙엽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좀 이제 1월 되면은 겨울처럼 눈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디자인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이라고 해서 뜨고요. 자,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겠죠. 자, 담임 선생님들은 아까 뭘 한다고 했죠? 확인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의 학반과 이렇게 선택하시면 아이들이 선택한 내용이 한 번에 나오고요. 요거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죠. 가로 출력, 세로 출력 둘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아이가 만약에 신청을 잘못했어요. 혹은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의 이름으로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확인을 거치셔가지고 여기 잘못된 거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다시 메인 아까 그 구글 시트에 저장이 될 거고요. 담임 선생님이 모두 다 확인하셨으면 여기에 체크 버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선 여기 보시면 설정창에 1학년 일반 선생님이 확인하셨다라고 해서 true라고 뜨죠. 이런 식으로 언제 확인하셨는지와 1학년 일반 선생님이 확인하셨는지 확인하지 않으셨는지가 나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 어떻게 했냐? 이거 과거에는요 구글 시트로 만들어 가지고요 구글 시트가 아니죠, 엑셀 시트로 만들어 가지고 엑셀 시트를 각각 담임 선생님들한테 다 풀어드리고 담임 선생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수정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고요, 다시 저는 그걸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최종본 다시 보내드리고,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또 신청한 애들 있죠, 그죠? 그럼 또 다시 추가 신청본, 수정본 보내주시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나오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요게 거의 한 50번에서 한 60번 가량 진행됩니다. 한 번 신청 받을 때마다 구글 시트 아니죠, 엑셀 시트 파일이 담임과 업무 담당자 사이에 오가는 이것만 정말 한 50번 60번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수정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담당자는 너무 힘들죠. 중간에서 계속 뭐 하나 바뀔 때마다 계속 반영해서 전체한테 뿌려줘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구현하니까 업무 담당자는 건들 게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 안내만 해드리고 최종 확인하셔가지고 반영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다 해결해 놨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다 끝났다. 그럼 업무 담당자는 마지막에 버튼 하나만 딸깍하면 됩니다. 뭐냐? 오른쪽 위에 있는 숨어있죠, 이 버튼을 딸깍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실제로 그 명렬표에 들어와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각각의 담임 선생님들이 확인하신 내용들 중에 학반 이름이나 이름이 배치 이제 어긋난 친구들을 한번 확인해 줍니다. 물론 저희가 이걸 시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강제했죠, 선택을. 그쵸? 강제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 생길 일은 없는데요. 종종 입력 자체가 잘못됐거나 명렬표가 잘못됐거나 혹은 신청받는 탭에서 뭔가 잘못된 경우 여기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내고자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한번 에러가 뜨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홍길동 1번 학생인데 만약에 이 이름이 홍길동 100번으로 잘못 입력됐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검색하면 실제 명렬표와 신청이 다르다라는 이런 에러창이 뜹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에 홍길동 1번, 명렬표에는 홍길동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임정견표에는 홍길동 100번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못됐구나, 혹은 명렬표가 잘못됐구나, 혹은 신청창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이제 업무 담당자께서는 최종 확인이 끝나셨다면 더 이상 담임 선생님들이 수정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종 이제 확인이 됐을 때는 요 비밀번호를 바꾸셔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수정하지 못하게 좀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막아놓으신 다음에요, 최종 확인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업무 담당자는 출석부 조회 탭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 교과별 명단이 있죠. 교과별 명단을 이렇게 찍으면 1학년에 어떤 교과는 몇 명인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과마다 누가 신청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요거 하나하나 클릭하기 힘드시겠죠? 그러면 최종 정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종 정리에 들어가시면 어떤 과목은 폐강될지 어떤 과목은 개강될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학년에 자기주도 학습은 24명 신청했고 중식은 23명 신청했다. 뭐 국어 기본, 문법 이렇게 신청했다. 보고 문법은 3명이니까 폐강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학년에 신청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 나는 명단이 보고 싶다. 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교과별 명단은 여기, 그 다음에 신청자 체크박스 된 거죠. 요거는 명단 들어가시면 이렇게 명단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한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당연히 요거는 엑셀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교과 명단 역시도 들어가시면 여기에 엑셀 다운로드 누르시면 요 내용 그대로 엑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뒤에 우리가 만들게 될 교과별 출석부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그 양식지가 학교마다 다를 거라 굳이 제공해 드리진 않았고요. 학교에 있는 양식지에 맞춰서 학번 이름,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명렬표 만드시면 업무가 끝납니다. 네, 요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해놨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업무 담당자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중간중간 확인만 거치고 날짜 조율만 언제까지 해주셔라 라고 통보를 하고,
그죠? 선생님들께 안내드리고 중간에 비밀번호 바꿔가지고 데이터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주고 모든 점검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에 출석부 조회 탭 이렇게 다시 열어드려가지고 출석부 조회에서 이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출석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제 안내를 해주시고 마지막 모든 과정이 다 끝나셨다면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잠가주시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 출석부 조회 탭만 따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담임 교사용 점검 탭도 따로 비밀번호를 설정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만들까도 고민은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업무 담당자께서 안내해야 할 내용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 좀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담임교사 점검으로 들어오는 비밀번호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테마도 바꾸실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해 보니까요, 정말 원래 했던 업무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말 좀 이제 심하게는 정말 10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세팅할 게 거의 없습니다. 명렬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교과 신청하신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의사소통,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사라집니다. 네, 물론 유일한 좀 이제 힘든 점이라면 이렇게 만든 웹사이트를 선생님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안내해드린 과정이 조금 이제 귀찮긴 한데요. 그 정도는 기존 업무에 비해선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안내 학기 초에 딱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안내하는데 제가 볼 땐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담임 선생님 5분, 다음에 교과 선생님 5분 정도면 이 사용법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 안내, 학생창 안내는 좀 따로 매뉴얼을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매뉴얼까지 만드셔가지고 요렇게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면 된다. 근데 사실 아까 그 창을 보셔서 알겠지만 굳이 매뉴얼까지 필요한 창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정말 구세주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호떡쌤이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들의 똑똑한 학교 생활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